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휴장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참 잘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아침입니다. 유럽 증시는 조기 총선 결과 기대감에 상승했고요. 일본과 대만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도 어제 좀 강한 흐름 나타내긴 했지만 좀 더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니까요. 좀 아쉬운 면면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제는 삼성전자와 함께 힘을 내줬던 종목들 덕분에 다시 한번 또 희망의 시나리오를 써보게 되는데요. 시장의 소식들 정리하면서 전략까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장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어제 시장은 삼성전자로 기억될 것 같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제목을 시나리오를 엿본 느낌이다. 이것을 담아 이렇게 지어봤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열심히 넘기면서 미리 그것을 시뮬레이션 해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는 1%, 코스닥은 0.5%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탠 것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었죠. 선물 1.8조 매수 유입이 있었고요. 외국인 기관 모두 긍정의 수급 흐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각각 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였고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지수는 연고점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3.4% 상승하며 84,600원 기록했죠. 일각의 증권사 보고서로는 95,000원, 10만 원 목표가들이 속속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은 HLB그룹주 상승 여전히 이어졌고요. 그 밖에 제약바이오 개별 종목군들의 특징주로서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ABL바이오, 보로노이, GI이노베이션, 툴젠 등의 종목들 강세였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등이 생겨났죠. 파월의 디스인플레이션 확인하고 있다는 것과 고용과 서비스 쪽이 좋지 못하면서 이것이 배드뉴스, 굿뉴스로 해석이 됐고 국채금리 하락했습니다. 그 덕분에 외국인 선물 수급도 있었고요. 쌍두마차는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상승, 조기 폐장이었던 날 이 두 종목이 활약해준 것도 힘을 실어줬죠.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매수했다라는 것도 반도체 쪽에 일부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덕분에 어제 반도체 강했고요. 삼성전자와 전공정의 날이었던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유리기판주들도 강세 흐름을 기록했죠.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겠습니다. 자, 금융주가 연일 상승 특징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은행주 대비 국내 금융사들 밸류 굉장히 주가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수 연고점을 기록하니까 증권주들도 같이 힘을 내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와 ESS 자율주행도 일단은 어제 오르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 것을 좀 반영하기도 했죠. 어제 이 시간에 꿀조합일지 설레발일지 궁금해진다라며 2차 전지, 반도체, ESS가 함께 가줄까라는 기대 장 초반에 함께 가줬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는 2차 전지, ESS 등에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고 일부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아쉬웠다라는 평입니다. 2차 전지 쪽은 테슬라의 회복이 굉장히 반갑긴 하나 테슬라는 사실 지금 2차 전지만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나 다른 모멘텀들을 같이 탑재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롯이 2차 전지의 상승에 반영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시각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어제 삼성전자는 왜 올랐을까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퀄 테스트 PRA를 통과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급 협상 작업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서 장 초반에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상승분을 쭉 반납했죠. 바로 회사 측에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을 다 모조리 회복하면서 결국에는 3% 이상으로 85,000원 부근에 육박하는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500조 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했죠. 코스피 상승이 21포인트 정도를 기여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경쟁사 출현에 대한 경계감일까요? 어제 2.5%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하락에 5포인트 정도 기여했다. 그러니까 반도체 탑2 종목이 상승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상승폭을 빼앗는데 가장 많이 기여했던 어제였습니다. 상반기 상승률 보시면 SK하이닉스 64%, 상반기 상승률 삼성전자 8%.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스러운 논리 등이 하반기에는 이쪽에 차익 실현해서 다른 건 없을까 이렇게 찾아가는 분위기도 일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푸드나 화장품 등에서도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이런 뉴스가 조금 자극제가 되면서 어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향기 덕분에 전공정 쪽이 후공정 대비 어제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벤더 이오테크닉스 어제 14% 급등, 삼성전자의 향기가 묻은 종목들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더 좋은 시세 등을 이어갔던 어제이기도 합니다. 이오테크닉스, DI, 원익 IPS, 가온칩스 등등의 종목들 어제 강했고요. 어제 이 시간에 성운핸드 계속 솔브레인 얘기하고 계셨죠. 셀브레인 어제장 그래도 선전하는 흐름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희 목금 출연자분들이 유달리 긍정의 시각을 많이 주셨었기 때문에 저희도 추가적으로 계속 전략 챙길 거고요. 오늘도 꼼꼼하게 질문 나눠볼 겁니다. 자,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빠지고 한미 반도체도 같이 내려가는 흐름 연동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우리 장비 없이도 콜 테스트 통과했다고? 여기에 좀 깜짝 놀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7% 정도 하락 VI 쪽까지 나오면서 급락하기도 했었죠. 일단 낙폭을 줄이고 3.9%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의 이슈가 굉장히 강했던 하루였죠. 삼성전자는 그렇다면 회사 측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올랐을까요? 시장에서는 희망을 본 겁니다. 단독 뉴스의 일부 내용이 조금 오보였긴 한데 그런 뉴스 속에서도 키워드를 좀 찾아본 거죠. 그 내용에 따르면 PRA를 통과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었는데 이게 양산 단계 제품의 신뢰성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퀄 테스트가 통과돼야지 PRA를 받는 게 아닌가라고 시장은 해석을 한 것이고요. 이 키워드가 나온 점에 주목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처음 나왔던 보도도 이후에 수정된 내용이 들어갔어요. HBM3E 퀄 테스트 PRA를 통보받았다라고 마치 통보받은 듯한 내용처럼 쓰여 있었는데 수정된 내용에서는 PRA는 엔비디아가 아닌 삼성 측의 과정이다. 통과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PRA라는 키워드를 보고 그래, 삼성이 말했던 이 퀄 테스트 통과 목표 기간이 8월이었으니까 정말 이제 곧 되겠구나라는 희망의 논리를 어제 좀 쓰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때마침 삼성 측에서 HBM 개발팀을 어제 신설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 뉴스가 흘러나오기도 했죠. 거기다 때마침 오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잘 맞물리면서 엔비디아의 상승과 삼성전자의 이런 오보에서 희망 시나리오, 거기에 조직 개편, 잠정 실적 발표 대기 이게 다 맞물려서 어제장인 삼성전자가 그렇게 선전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확정 실적 그리고 컴콜 등에서 엔비디아 수주 확정 시기가 좀 거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실적의 모멘텀을 맞췄을 때도 긍정의 소식이 어젠 좀 많았습니다. 로이터 측에서 삼성전자이익이 13배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고요. 현대차증권도 2분기 영업이익이 5.6조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QOQ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물려서 어제 올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수급적으로도 다소 하이닉스 등등에 대비해서는 조금 빈집이었다라는 인식도 있었죠. 자, 뉴욕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대외 변수보다는 오늘 내부적인 이슈에 더 주목하게 될 겁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굵직한 기업들의 잠정 실적이 아마 좀 여러모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제외하고 지금의 삼성전자의 기대 요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엔비디아, 대중국 중저가 H20 칩, 그것을 삼성전자가 공급하고 있다, 이런 썰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미국 수출 규제 속 엔비디아가 올해 중국의 120억 달러 AI 반도체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의 AR 칩이 수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렇게 잘 수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연결될지 일단 썰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요거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HBM3E 엔비디아의 공급 없이도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퀄 테스트 통과 이후 공급하게 된다면 실적 파이가 굉장히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어제 임성우 부장도 얘기하셨다시피 엔비디아 외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크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작년에 레거시 메모리 투자할 때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하게 캐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 반도체가 쇼티지 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요소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맥락이었고요. 어제 올랐죠.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의 질문을 촘촘히 세워봤어요. 오늘 나오실 출연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많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8분 응선을 넘어간 것인지 어떤지 봐야 되는 것이고요. 사이클이 좋다면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차피 함께 가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 뭘 더 골라야 할지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HBM은 어차피 엔비디아는 둘 다에게서 받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 건데요. 만약에 메모리 캐파 쪽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삼성이 더 유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답변을 들었는데 만약 삼성전자라면 삼성전자냐 아니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삼성전자 밸류가 될 것인지, 밸류체인 종목이 될 것인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습니다. 만약에 캐파 증가가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일부러 생산사 입장에서 조금 공급을 늦춰가면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면 오히려 밸류체인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겠죠. 만약에 답변이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지금 더 좋다, 많이 올랐어도 더 갈 거야 라고 본다면 SK하이닉스를 골라야 할지 아니면 HBM 후공정 밸류체인에 하이닉스와 함께 연결됐던 그 종목들을 잡아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야 하이닉스에게는 같이 크는 뉴스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하이닉스에 대한 악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제장 시세가 보여주듯이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이 나온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실적 내놓고 괜찮았는데 떨어지는 경우 우리 많이 봤던 단골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보죠. 반도체에 대한 질문을 오늘 가득 나눠볼 겁니다. 답변도 기대해 주시죠. 자, 또 다른 삼성 연결고리로 놓아봤습니다. 단독 뉴스였죠. 삼성 SDI가 미국 전력 기업의 ESS 공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넥스테라 에너지였습니다. 6.3GWh 규모. 북미 전체 용량의 12% 규모니까 상당하죠. 삼성의 ESS 배터리, 미국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의 이런 큰 공급을 한다라는 타이틀이 달리게 된다면 몸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금액 1조 원 수준 전망되고 있다고 하네요. ESS는 저희 요즘에 많이 다뤄보고 있죠. AI로 인해 전력이 필요하고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 저장 장치가 떠오르고 있는데 미국이 때마침 중국에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논리였었습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갔다가 윗꼬리가 조금 많이 달렸던 이들 종목인데 이번엔 삼성 SDI 뉴스였으니까 삼성 SDI와 조금 친밀도가 있을 것 같은 기업들로 추려봤습니다. ESS 셀케이스, 삼성 SDI에 납품하는 유니테크노, 그리고 서진 시스템이야 뭐 ESS 대표 종목이기도 하죠.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2.3조 정도 ESS 관련한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상당히 ESS 관련주에서는 대장으로 꼽힐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성 ST, 부스바, 그리고 모듈 케이스와 같은 ESS 관련한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OEM사처럼 고객사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성 ST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한중 NCS, ESS용 냉각기 업체입니다. 한중 NCS가 자꾸 거론이 되는 게 ESS 매출 비중이 전체에서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ESS 뉴스에 많이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3% 정도 상승이었는데요. 시간 외에서 4%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있기도 했던 한중 NCS입니다. 어느 쪽으로 관심을 받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단독 뉴스라는 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연결고리의 또 다른 것은 로봇입니다. 요즘 저희가 로봇 얘기 자주 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이죠. 각국에서 로봇, 이것을 자동차 공정이나 물류 창고 등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단순 반복, 위험한 업무, 자연재해 등에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로봇 혹은 스마트 팩토리는 결국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환경과 안전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기술 등이 결국 로봇에 적용되는 것을 시장은 꿈꾸고 있죠. 시기적인 문제일 뿐 이 스토리는 계속 탄탄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즘에 로봇 뉴스가 많이 나와서 같이 정리하는데요. 단독 뉴스입니다. 오늘 단독 뉴스 좀 많이 전해드리네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삼성이 반도체 100% 로봇이 만들게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투입 테스트 중이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팔 로봇으로 테스트 중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거죠. 삼성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내놨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체크 정도 하시길 바랍니다. 로봇 분야별로 나눠보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로봇 밸류체인이야 뭐 자주 저도 수정 앵커도 같이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로봇 공급망 이쪽이죠. 스마트 팩토리 쪽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면 이런 쪽도 같이 확인을 해볼 필요 있을 겁니다. RS 오토메이션, 뭐 TPC, 티라유텍, 이삭 엔지니어링 등등 스마트 팩토리에 많이 거론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서빙 로봇, 물류 로봇, 뭐 협동 로봇 각 분야별로 로봇은 나눴으니까요. 보시고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앞서 언급됐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아진에스텍, 인탑스 등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용 보시죠. 자, 그리고 로봇주 중에 하나이기도 한 LG전자. 오늘 잠정 실적 같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요. 보통 아침에 삼성전자, 오후에 LG전자 이렇게 나왔었죠. 최근 2주 사이에 LG그룹주들 시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LG전자 6%, 그리고 얼마 전부터 디스플레이 쪽에서 바닥 고개 들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LG 디스플레이가 21%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네요. 자, 그럼 각 두 종목을 내용 좀 보시죠. LG전자는 1분기에 현금이 8조 이상 확보돼 있어서 M&A 확대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부터 해서 뭐 사이벨럼, 애플망고, 애톰까지 이 스마트홈 업체이고요. 이제 그 다음 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 시장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영업이익 1조 2천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 3분기도 1조 1천억 정도, 각각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 지금 시장은 온통 삼성
삼성전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으나 LG전자 또 우리는 체크를 해둬야겠습니다. LG전자의 실적의 배경으로는 일단 온난화로 인해 폭염 그리고 에어컨의 구매 수요가 늘어서 가전 쪽 괜찮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냉난방 공조 출하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지 오늘 실적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LG 디스플레이도요. 이번에도 적자이긴 하겠으나 적자폭을 많이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컨센 영업 적자가 2,400억에서 3,500억 정도, 60% 정도 손실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제 다음 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네요. 그 기대의 근간에는 바로 아이패드 프로 OLED 텐덤 적용을 꼽고 있습니다. 투색 텐덤으로 OLED 양이 몇 배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고 이것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과 LG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물량 기준으로는 LG가 더 많다라는 점에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대표적인 못난이 주식들이었던 LG그룹주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OLED 밸류체인으로는 LG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요 정도 정리된 것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은 이 정도입니다. 두 업체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OLED 소재 쪽으로 보통은 더 수혜주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만약 시간이 허락하면 그 부분 짚어가도록 하죠. 시간 외는 HLB였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다시 한번 시간 외에서 힘을 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티웨이항공이 시간 외에서 8, 9% 오르다가 상승폭을 줄이긴 했는데 2% 오른 채 거래 마쳤고요. 해외 증시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은 독립기념일 휴장이었고요. 유럽은 올랐습니다. 선거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됐다라는 평가인데요. 영국의 총선 노동당이 과반 압승하면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 이슈가 나왔고요. 프랑스 결선 투표 대기 모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어제 아시아 증시 한국과 일본 연중 최고치, 대만은 사상 최고치, TSMC가 3%, 대만 내에서 반도체 업종 지수가 2% 이상 오르면서 어제 국내 반도체 강세와 함께 궤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우주항공 쪽 오늘 잡아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초,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브리핑 때 제가 어떤 섹터 했는지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항공을 보자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올해가 우주항공의 원년이다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좀 잘 가나 싶었던 우주항공주들이 최근에 주가 시들시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뉴스 하나 나왔어요. 누리호 4차 발사 준비가 순항이다. 이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발사체 조립하기 전에 한 번 또 점검 들어가야겠죠. 처음으로 엔진 조립하고 처음으로 연소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시험 결과 육안으로 봤을 때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그동안 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단독으로 진행을 했었지만 4차 발사부터는 체계 종합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한 이 엔진을 처음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공동으로 이제 주관하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제의 연소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우주항공청 출범 계기로 우주 발사체 분야의 주요 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뉴스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누리호에 또 관련이 있는 기업들도 우리 체크해 봐야겠죠. 체계 종합부터 해서 추진 기관, 엔진 그리고 구조체까지 쭉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체계 종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체계 관련해서 총 조립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한화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유도, 제어, 전자, 열 공력, 발사대, 시험 설비 등등에도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한양 ENG나 현대, 로템, 한진중공업 등등의 기업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소식 속에서 우주항공주가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파이버 프로가 5% 넘게 올랐고요.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4%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브라질 쪽과 이 체결했던 공급 계약 규모의 추가 사업 수주를 좀 따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로써 지금 605억 원까지 매출액 대비해서는 거의 80% 이상 되는 규모의 또 수주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4% 가까이 올라갔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시세가 잘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랜만에 우주항공주가 방산 이슈 이외에 우주항공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2024년에 첫 브리핑 기억하시냐고 조금 전에 민영 앵커에게 여쭤보기도 했었는데요. 2024년에는 우주항공청이 5월에 개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거에 대한 기대감 가지면서 보자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근데 5월에 아무래도 개청을 했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2045년까지 10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뭐 광개토 프로젝트 진행한다 이러한 소식 나오면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또 몰려 있었던 탓일까요? 상반기에는 참 좋았는데 최근에는 아쉽긴 합니다. 우주항공주 상반기 체크해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90% 정도 올랐고요. LIG 넥스원은 70% 정도 상승률 가져갔습니다. 한화 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는 3% 이상 정도 상승률에 그쳤고요. 나머지 쪽 체크해보면 인텔리안테크가 21% 정도 밀렸고요. 세트레가이 같은 위성 관련주 65% 정도 강세 보였습니다. 컨택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좋은 분위기 보여주는가 싶더니 최근에 4월 이후부터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23% 정도 상반기에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올 초에 우주항공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우주항공 투자의 원년이 될 것이다. KB증권의 하인환 연구원의 리포트였는데요. 우주항공 투자에 있어서 예산이 계속해서 각국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가장 주목하는 테크 트렌드가 바로 우주항공이었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눠서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국제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국방이나 기술 패권의 경쟁이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공급망의 재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국방이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 주체가 달라졌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동안에는 정부 주도로 투자를 했었죠. 과학기술에서 또 우위를 점유하겠다, 또 국방을 강화하겠다라는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까지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들어가면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상업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 민간의 상업화 관점으로 넘어왔을 때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나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같은 쪽에 행보를 주시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가 또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2일에 상장이 됐던 기업인데요. 하이브리드 소형 발사체를 활용해서 소형 위성을 우주 궤도로 발사하는 위성 발사 서비스 기업입니다. 올해는 위성 쪽에도 굉장히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상장하기 전에 굉장히 또 주목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상장 첫날에 따삭은커녕 20%대 급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시가총액은 3천억 원이 붕괴가 됐고요. 3개월 후에 유통 물량 68% 증가할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물량 던지기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 실적 추정치로 공모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앞으로 워낙에 미래 산업이다 보니 기술 특례에 대한 불신도 같이 높아지고 있어서 고평가에 대한 잡음도 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에 4만 원대 위까지 찍었었는데 지금은 뭐 3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놈 스페이스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 앞으로 또 사실 하반기에도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IPO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주항공 쪽 투심이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워낙에 길게 또 봐야 하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우주의 방산을 더해서 이제는 우주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나중에는 AI를 활용해서 지금도 AI를 활용해서도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우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주 사이버 전자전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위성 관련주가 됩니다. 위성 관련주들 좀 체크해 봐야겠죠.
한국의 위성 밸류체인과 주요 기업들 볼 텐데요. 위성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에서 단계적으로 이제 민간 주도 쪽으로 넘어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체 본체라고 한다면 한국항공우주와 세트랙-I가 있을 수 있겠죠. 앞서 세트랙-I는 올해 상반기에 굉장한 또 주가 상승률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탑재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한화 시스템이겠고요. LIG 넥스원, 세트랙-I, AP 위성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지상 시스템 쪽에서는 제노코까지 더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을 체크해 봤는데요. 종목이 참 다양합니다. 장기 성장성은 풍부해 보이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매수로 대응해도 괜찮은지 담아볼 만한 종목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앵커의 더보기는 오랜만에 구리 쪽에서 찾아봤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구리를 포함해서 비철금속의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구리 가격은 5월에 톤당 1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었죠. 현재는 9천 달러 초중반 내외에서 조정을 받다가 2%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철금속 관련주들 어제 시세가 잘 나왔는데요. 이구산업이 8% 가까이 올라갔고요. 풍산이나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 대창, 서원 등등도 함께 상승부를 켰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과 고용지표가 최근에 둔화되는 게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커지자 이런 비철금속 가격의 시세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꾸준히 체크하면서 종목 대응까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참 많은 내용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또 단독 뉴스로 주의하자라며 전달해 드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단독 보도는 언제나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내용 확인해야 되는 절차도 뒤따라야 되고요. 다만 단독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시장의 힌트를 찾아보는데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도 각별히 주의하면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전략 같이 챙겨보시죠. 네,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실 분 모셨습니다. 클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모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문에 따르면 앞서 이성웅 이사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브리핑한 내용을 보고 네.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실 뻔하셨다고요. 네. 타이트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고민하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또 딱 집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오시면서 좀 답변을 더 생각해 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 뉴욕장은 휴장이었으니까요. 네. 전일 국내장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상승의 상당 부분을 기여했던, 늘 그렇긴 하지만 어제였어요. 강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나 되다 보니까 당연히 지수도 연고점을 경신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잠정실적 발표 앞둔 상황에서 어제 퀄테스트 통과, 단독 보도, 물론 오보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슈가 됐어요. 삼성전자의 어제 행보 보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확실히 진행이 임박했다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주가 반응 같은 경우가 이게 관련된 기사가 나왔을 때 보통은 이런 매수에 대한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어제는 외국인 기준 5천억 원 이상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실적 발표 전이다 보니까 선물에 대한 흐름과 연계를 해서 약간은 오버한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수 강도 같은 경우가 강하게 유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이죠.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DI,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YC 이런 종목들이 워낙 빠져 있었기에 네. 그 다음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때마침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는 원래 전략은 실적 발표 전에 우선은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본다라는 시각이었어요. 근데 어제 주가 반응이 우선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기점으로 전공정 관련주 같은 경우를
매도할 건 아니고요. 보유를 하고 가시는 거고 그 과정 안에서 이번 월 말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죠. 네. 그 과정에 시장 조정이 나올 때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은 매수에 대한 시각을 둡니다.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든 상관없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증권사 예상치는 영업이익 기준 7조 원 중반에서 8조 원 중반 정도 되는데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8조 원 중후반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에 과거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대부분 조정이 나왔어요.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 실적이 나오든지 뭐 8조 원 중후반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의 주가 변동성을 두고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HBM3E 같은 경우가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소재 방식 같은 경우를 안 쓰면 콜 통과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수율이 잡히는 단계에서는 여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분법적인 접근은 아니고 기술 같은 경우를 세부적으로 봤을 때 기간이 경과해서 어느 정도의 수율이 잡히면 네. 쓸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 실적을 놓고는 전자의 변동성이 커질 때 저는 굳이 매도는 하지 않는다. 네, 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앞서 질문 리스트 중에 맨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주셨네요. 세론이 나오더라도 굳이 매도를 선택하진 않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1번으로 올라가서 짤막짤막하게 질문들을 나눠보죠. 네. 반도체 사이클 사실 지난주에 8분 응선 정도는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거의 다 HBM과 후공정 이쪽이었고 네. 사실 전공정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쪽은 아직 이쪽이 실적이 나오고 막 피크를 치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쪽 사이클은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사이클 어디쯤으로 보십니까? 전공정 쪽은 시작도 안 했죠. 네, 그냥 어제 맛만 보여준 겁니다.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역할은 할 수 있다 정도를 보여준 거고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반기는 전공정의 타임. 네, 그래서 2분기 실적 기점으로 준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연초에 우리가 D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을 보고 전공정 쪽 장비들을 한 번씩 올려놨어요. 주가 수익 비율 한 20배 기준이죠. 그게 보통 장비주들의 상단입니다. 네. HBM 쪽은 다르죠. 근데 그 상단까지 한번 올렸는데 우리가 생각한 부분보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올라오는데 출하량, 가동률 이 부분은 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HBM 같은 경우가 수요의 핵심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 범용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와 전공정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기점으로 해서는 하반기로 갔을 때 이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사업, IT 사업의 특성상 이 정도의 시차를 두고는 주가가 반응을 해왔습니다, 과거에. 그렇다 보니까 전공정 관련주 같은 경우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2분기 실적 기점으로 관심을 가지는 거고, 그러면 HBM 관련주 같은 경우는 8분 응선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네. 네,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는 매수를 해서 장기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 수익률을 채우고 대응을 또는 하는. 네, 지금 가격대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HBM 단과 전공정 단을 좀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려요. 쉽게 생각하면 상반기 좀 더 마음이 편하게 사놓고 기대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었던 게 후공정 단이었다면 하반기는 후공정은 약간 관리가 필요해진 상황이 됐고 전공정이 좀 더 마음 편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질문 몇 가지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유치한 이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지금 당장 접근한다면 여지껏 뉘앙스로 보면 삼성전자 쪽을 선택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삼성전자를 지금은 택하고요. 제가 어제 우리가 하나의 줄기를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HBM3E와 관련해서 시장 일각의 루머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이 열렸다고 하면 마이크론의 주가 반응이 이게 또 이 방향이었을 텐데 미국 시장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선은 뭐 수급은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 상황을 안고 상승할 수 있는 폭들, 다만 전제 조건은 HBM3의 진행,
네, 여기에 대해서 납품.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SK 하이닉스도 당장 급락이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을 여기에서 대거로 뺏기는 현상은 안 나타날 거란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급락의 형태는 나오지는 않지만 상승할 수 있는 그 버퍼, 그 부분은 삼성전자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 무게를 두고 추후에 변화가 있으면 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시청자분들도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웅이 삼촌이 삼성전자 사고 SK하이닉스 팔래 이게 아니라는 점을 그렇죠, 꼭 그렇죠. 네.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좀 유치하나마 계속 던지는 것은 사실 시청자분들의 자금이라는 게 그렇게 여유롭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선택지를 조금 좁혀가는 질문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답변이었고, 그럼 삼성전자에 조금 더 우위를 주셨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냐 삼성밴더냐를 놓고도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네. 물론 여기에 좀 평이한 답변 예상 키로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실 겁니다. 아하. 이 정도 네. 맞나요? 그렇게는 하지 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 보니 우리가 특정 자금, 제한적인 자금이거든요. 제한적인 자금을 어떤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 변동성 같은 경우는 클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큰 쪽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 밸류 체인의 종목을 택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 변동성은 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빠지는 구간보다 오를 수 있는 그 폭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택하는 거죠. 예.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이 더 큰 쪽. 모든 주식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무엇일까요? 저는 DI 쪽에 우선 무게를 두고요. DI. 1차로 DI. 그다음에 조금 편한 주식은 솔브레인. 네. 그다음에 서서히 이제 공격적으로 좀 중립에서 공격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PSK 이런 쪽 원익 IPS 주가는 떴어요. 좋긴 좋은데 주가가 뜬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 종목군을 놓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네. 중심을 약간 잡아주는 등대로 두고 예, DI, 솔브레인, PSK 네. 이렇게 관심을 둘 법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성의 키워드에서 또 하나 시장이 파생해서 기대하는 것은 CXL입니다. 네오셈, 엑시콘을 필두로 해서 좀 쉴 줄 알았는데도 계속 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CXL 관련주에서는 좀 전략을 주신다면요? 핵심은 네오셈입니다. 근데 검사 장비 부분을 실제 기술 개발을 했고 차세대 버전이죠. 규격이 있죠. CXL에서는 그 규격의 차세대 3.0 버전의 검사 장비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실적을 보면 올해 영업이익 100억, 내년에 200억 예상인데 검사 장비의 납품까지 감안하면 내년에 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더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250억 정도의 영업이익 체력인데 이거를 비용 감안하고 시가총액 대입을 해봤을 때 좀 오버한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1조 터치도 가능한데 이게 정상적인 장비주들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8천억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은 7천억 중반 좀 이렇게 넘어가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나 새로운 산업을 볼 때는 그 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장비나 소재, 네. 기술 이와 관련된 기업을 볼 필요가 있고 CXL 관련해서는 네오셈인데 여기에서는 시가총액 8천억 같은 경우에 저항이 존재할 수 있다 보니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제가 사실 이사님을 믿고 판을 벌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반도체에 대해서 시장의 뷰를 여쭤봤을 때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한 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눠봤었고요. 분명 시청자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답변도 너무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셨어요. 다음 이제 질문으로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우주항공 쪽. 우주항공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기대 요소 등은 많은데 국내에서 조금 시세적으로 아쉬운 측면들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해보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주도 업종의 탄생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만의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의 정책으로 겹칠 때 그때 같은 경우가 주도주의 성립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정책의 교집합이 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주도주 형태의 등극이
불가능했던 게 각 국가에서 기술을 오픈하기보다는 국력이라는 점에 대입을 해서 우주, 항공 이쪽보다는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제품의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이제는 지구 이외의 탐사 부분,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나아가는 단계 안에서 통신을 대체할 수 있는 요인이 개발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각 국가에서 쇄국적으로 기술을 감추는 게 아니라 글로벌 공조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주항공 쪽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디기는 한데 이거를 종목을 쫙 퍼뜨려서 보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투자를 할 때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기업이 하나그룹입니다. 네, 하나그룹이고요. 하나그룹을 중심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인수를 해간 세트레가이,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가 있고 하나 시스템도 괜찮으나 지금 UAM 관련해서 해외 투자를 했는데 그게 상각 요인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에 반영이 되었을 때는 일회성으로 좀 이익단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을 실제 실적이 반영이 되었을 때 주가는 급락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큰 변동이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할 전략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주셨을까 했더니 삼성생명. 안 그래도 좀 밸런스가 많네요.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와 밸류업과 뭐 이렇게 다 섹터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밸류업 쪽에 종목으로 주신 거겠죠? 네네.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추진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된 멘트는 나온 상황이고,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는 하지만은 상법 개정안과 이제 이와 관련해서 세금에 대한 개편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상속세 개편 부분이죠. 이게 순조롭게 진행은 힘들겠지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주사 같은 경우가 부각을 받을 수 있겠고, 잉여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주 친화 정책의 확대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최근엔 금융주 강세가 그런 점을 대변하고 있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주주 친화 정책이 확대 가능한 종목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삼성생명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네.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 한 10% 정도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기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손절가는 8만 원 이 정도 가격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10만 원의 목표 주가 주셨고요. 6월 7일 유망주였던 삼천당 제약이 한 달 사이에 딱 50% 이상의 상승률이 났어요. 보유냐 매도냐 답변 주신다면요? 여전히 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일각에서 삼천당 제약의 일부 사업 부분이죠. 세마클로이드 중심의 우리가 비만 치료제, 네. 그런 부분을 2026년 특허 같은 경우가 회피되는 시기 때 일본에 이제 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 일각에 다뤄진 부분은 그와 관련해서 좀 안구와 대한 이슈가 네. 있었는데 그 부분이 1년 전에 이미 나타났던 거라 큰 상황은 아니라는 점, 대세에 대한 변화는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양하게 전략 나눠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시지 않으시고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